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번 주 화요일도 올해 마지막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얼굴 볼 일이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렇네요. 네. 이제 뭐 사실 2020년 하면은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을 텐데 저는 보면서 스포츠계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반대로 이제 이번 2020년을 계기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제가 이 코너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연말 결산을 네네. 한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하리라고는 연초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죠. 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됐던 그런 2020년을 보내고 나서 이 스포츠를 결산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자, 제일 문제였던 거는 경기를 안 하니까 아예 못 하게 됐으니까 뭐 스포츠 프로그램인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도 있었고 네네. 뭐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합방을 하면서 이제 정 PD와 네. 김 기자 코너도 만들어졌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기자니까 네. 기자로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선수나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현장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많이 좀 내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또 뭐 믹스존 인터뷰, 뭐 기본적인 기자회견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취재 한계도 생겼고 또 이 골프 대회 저 같은 경우 이제 골프 담당도 하고 네네. 있으니까 이 골프 대회를 가면은 거긴 또 이제 경기장 그 필드 안에 못 들어가니까 네. TV로만 그 경기를 봐야 집에서 하는 보는 거랑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런 현실이었었죠. 저희는 또 반대로 약간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게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랜선 응원단 이런 문화가 또 생기게 그래. 됐고 또 이제 관중석이 텅 비어 있다 보니까 PD들 입장에서는 저 관중석 좋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다 카메라를 설치하면 앵글이 어떨까 이런 시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레일을 깔아본다든가 그 자리에 이런 식의 좀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던 한 해이긴 합니다. 네. 참 여러모로 힘든 점과 또 극복해 나가는 점들이 보였던 한 해였는데 그래도 스포츠 자체로도 어쨌든 한 해 동안 팬들을 웃고 울게 했던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가장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니까 2020년 전체를 쭉 돌이켜 보다 보면은 또 맞아. 올해임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있었던 이슈들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오래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순위를 일단 한번 매겨 본다면 1위는 도쿄올림픽 연기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올림픽이 연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참 이 많은 관심을 모았죠. 이게 한 3월에 있었던 일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그 전에 뭐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올림픽이 연기됐던 적은 있었지만은 이 전염병, 감염병에 의해서 올림픽이 1년 연기돼서 홀수해에 열린다. 이 자체만으로도 124년 역사상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원래는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올림픽이 내년 7월 23일 그리고 패럴림픽은 내년 8월 24일에 개막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올림픽의 어떤 이 새로운 이 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여졌던 이 도쿄올림픽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열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2차 세계대전 때 연기됐던 올림픽들은 다시 그 4년 후에 열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도쿄올림픽은 최초로 취소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열릴 수 있을지도 있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관중 수용을 떠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연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을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최근에는 변종 코로나라는 또 그렇죠. 걱정거리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대회라든가 뭐 국가대표 선발전 네. 뭐 일반 대회를 치르는 것도 좀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이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이 생각에 대한 올림픽에 정말 참가를 해야 되냐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건강 또 내 주변 내 이웃의 어떤 건강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올림픽을 과연 나가야지 될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변화 기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날씨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뭔가 윤곽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면서 네. 위안을 받았던 한 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예전에 그 IMF 때 박세리, 박찬호의 활약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얻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실감을 못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재밌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들 손흥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보면서 좀 뭐 경중의 차원은 다르겠지만 그때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푸스카스 상도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작년 12월 8일에 이 네. 번니와의 이 70m 드리블골 경기장 터뜨렸던 거의 반대로 가로질렀죠. 맞아요. 네, 그거에 결국은 이제 피파 푸스카스 상을 받았죠. 네. 앞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번니전 골은요. 1986년에 왜 마라도나가 그 잉글랜드전이었나요? 네. 예, 그때 정말 드리블을 길게 해가지고 그 골을 터뜨렸던 네. 그 골이 한동안 계속 이 월드컵 역사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예, 예. 앞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 하면은 뭐 그런 관련 영상, 뭐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뭐 브로ken 아이가 되고 쉰이 되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그럴 네네. 때도 아마 이 골은 이 세계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앞으로 자주 나올 그런 어떤 명장면이 아니었나. 저희 같은 PD들이 네. 이제 자료화면으로 계속 써먹겠죠. 그렇죠. 계속 보고 또 보고 네네. 돌려보고 그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그렇게 쓰일 자료가 맞아요. 됐습니다.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가 군대도 그 사이 갔다 왔어요. 해병대 갔다 왔죠. 예. 그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병역 특례를 받아 4주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좀 조용하게 다녀오기 마련인데 뭐 분대장 훈련병도 하고 1등으로 이제 수료를 하고 사격 자세 만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뭔가 한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가였던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러니까 순간이었죠. 그때 사격 훈련을 10발 다 명중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훈련병 전체 15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뭐 필승상이라고 이제 뭐 상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영국 언론들도 슈팅 스타 손이라고 슈팅스타 맞네요. 슈팅은 다 잘하네요. 슈팅을 다 잘한다고.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이 반응들도 있었고. 네. 이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말고도 뭐 사격이라든가 다른 운동도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생각. 뭐하든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참 그 막 훈련 끝나고 머리 짧았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된다니까요. 네, 벌써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는 마운드랑 그린에서 우리나라 네. 선수들 활약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류현진, 김광현 선수가 나란히 이제 순항을 했죠. 여기다 이제 내년에는 또 김하성 선수도 예. 아마도 이제 가세를 할 것 같은데 이 세 선수가 만약에 진출하게 되면은 지구도 다 달라요. 서부지구, 중부지구, 동부지구. 조금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운 좋은 날은 이제 하루 종일 메이저리그로 볼 수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좋은 기회가 됐고 오늘 그 김하성 선수의 계약 소식이 좀 들려왔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4년에 2,5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팀이 샌디에고입니다. 이 샌디에고가 근데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떠냐면은 3루에 있는 매니 마차도 유격수 자리에 원래 김하성 선수 유격수니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이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노리기는 쉽지 않고 이제 2루에 있는 크로넨워스의 자리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외야로 옮긴다든가 하면서 김하성 선수에게 이제 자리가 주어진다면은 근데 이제 이 샌디에고가 거의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운이 좋으면 내년에 우승 반지를 낄지도 모른다. 또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경쟁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디서든지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계속 이루수였어요, 김하성이.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류현진, 김광현 선수도 있지만은 뭐 최지만 선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김하성 선수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물론 지구가 다르고 리그가 다르기는 하더라도 네네. 뭐 나중에 이제 뭐 포스트 시즌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투타 대결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임성재 선수가 마스터스 준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성재 선수가 마스터스 준우승을 하면서 또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이 대회에서 냈었죠. 뭐 임성재 선수가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3월에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번째 우승의 감격을 누리기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LPGA 투어에서 우리 선수들이 뭐 말 그대로 최강 한국의 이 위력을 과시를 했죠. 네네. 김세영 선수가 2승 또 고진영 선수가 상금왕을 달성을 하면서 아주 또 이 LPGA 투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또 한번 보여줬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아림 선수도 미국 진출을 선언했으니까 내년 신인왕 또 우리나라 선수가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LPGA 신인왕이 조금 올해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원래는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수상자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좀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요. 올해 이 개인 타이틀 부분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간에 김아림 선수가 이제 미국 진출 선언을 했잖아요. 내년에 뭐 최소 뭐 1, 2승 정도 US 여자폰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1, 2승 정도를 만약에 더 거두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 LPGA 신인왕 계보를 이어왔거든요. 예. 이 계보를 김아림 선수가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또 국내 뉴스들 한번 짚어볼까요? 프로야구에서는 NC 다이노스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또 차지했고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또 인기몰이를 하고 했고요. 해외에서는 또 이제 유명한 스타들 코비 브라이언트랑 이제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소식이 또 이어지면서 추억이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약간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한 해였죠. 네, 축구도 조금 뭐 제가 덧붙이자면은 뭐 프로축구 K리그에 전북현대가 더블을 그렇죠. 달성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울산현대가 이 두 개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에 우승을 하면서 맞아요. 또 좋은 성과를 냈던 또 한 해이기도 했고요. 네. 정말 그 1월이라서 그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분들도 있을 되더라고요. 텐데 우리나라 그 올림픽 축구 대표팀 그 김학범호가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이뤄냈던 맞습니다. 그 소식도 올해 있었던 아주 굵직한 그게- 뉴스였습니다. 네. 그게 몇 년 전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1월 네. 30일에 끝났던 네. 그 대회였죠. 자,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이고 음. 바람직한 일들이 좀 주로 짚어졌다면 네. 고 최숙현 선수 사태 같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최숙현 선수의 자살 그리고 이제 뭐 현대 프로배구에서 고유민 선수의 자살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스포츠계에서 약간 뿌리 깊은 폭력이라든가 좀 강압적인 문화, 수직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좀 더 좋은 선수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숙현 선수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난 상황인가요? 당시에 이제 당사자들이죠. 뭐 경주시청 감독이라든가 팀 선배, 팀 닥터 이런 사람들은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결심 공판까지 조금 좀 시간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심 공판이 있었고 이제 내년 1월 22일에 이제 선고 공판이 네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최숙현법이 또 법제화가 됐죠. 네. 그러면서 근본적인 어떤 처방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인권 관련한 어떤 개혁이라든가 뭐 특히나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 스포츠윤리센터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지금 바꿔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뭔가 지금 답이 나오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물론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이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문체부에서 이번에 그 직장 운동 경기부 표준 계약서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다 프리랜서거든요. 개인 네. 사업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과의 관계에서 갑을처럼 약간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도 이런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진짜로 내년부터는 이런 뉴스들을 보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네. 바람이 드네요. 자, 정 PD와 김 기자 두 분과 함께 2020년 스포츠계 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0년 스포츠계 결산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 시상식 같은 것도 하나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정 PD와 김 기자가 주최하는 네. 정김 어워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회군요. 네. 1회, 아마 1회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상식 하면 역시 최우수 선수상이 있어야 되니까 네. 두 분이 생각하는 2020년 스포츠계 MVP 누굽니까? 조금 이거는 식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이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네, 손흥민입니다. 네.
뭐 올해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네. 정말 스펙타클한 한 해를 보냈어요. 손흥민 선수가. 뭐 물론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 같은 경우에 팔 골절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네. 또 군사훈련도 받고 그렇게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한 3번인가 4번인가 자가격리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 기간을 다 거쳤는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네. 또 피파 푸스카스상까지 받았으니까 아주 뭐 대단한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본인은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 BTS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명 꼽는다 한다면 저는 손흥민을 저 BTS는 한 명이 아니니까. 네. 당당하게 그렇죠. 한 명. 네. 팬들한테 이제 혹시 알기 때문에. 네. 스포츠인들 참 팔이 안으로 굽네요. 네, 네. 정현우 PD도 손흥민 선수인가요? 아, 예.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시즌, 그러니까 19, 20 시즌 그리고 이제 2021 시즌까지 2시즌 연속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운데에 낀 2020년을 어워즈를 뽑자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MVP는 두 분이 통일이 됐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로. 그럼 신인상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최고 기대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인상을 네. 가장 기대가 큰 기초 종목의 유망주인 황선우 선수를 꼽고 싶어요. 네. 예, 박태환 선수의 그동안의 기록을 자유형 100m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이뿐만 아니라 이 세계 주니어 신기록인 200m 기록까지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서 혹시 박태환이 어린 나이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황선우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한다면은 저희 예지력이 또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지력이 또 여기서 별로 그렇게 좁진 않지만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한 기자는요? 저는 프로 종목에서 네. 한번 뽑아 보면요. 뭐 아무래도 올 시즌 그 프로야구에서 또 특히나 아주 또 돋보이는 그런 어떤 신인으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이 KT의 소영준 선수. 네, 뭐 신인왕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렇죠. 워낙 또 이 내용도 좋았어요. 맞아요. 26경기에 나와서 13승 6패의 평균 자책점 3.86. 네. 이 정도를 신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 자체만으로 참 대단했고 이 포스트 시즌에서 또 당당하게 1선발까지 이 나선 그렇죠. 것만으로도 네. 참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뭐 류현진 선수 이후에 고졸 신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승수를 네. 이제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영준 선수가 또 어떤 또 기대의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아주 또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운 해였는데도 10대 선수들이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올해. 네, 맞습니다. 보면서 이제 앞으로 좀 활력이 없어진 스포츠계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나와줘야 팬들이 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 시상할 부문 저는 이제 바닥났습니다. 네, 생각나는 상 있으십니까? 네, 뭐 제가 먼저 그러면 한번 뽑아볼게요. 저는 감동상을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고 좀 해외에서 네. 제가 좀 하나 뽑아봤는데 그 9월달이었죠. 그때 그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그 오사카 나오미 선수의 그 좀 일종의 셀레브레이션이면 셀레브레이션이죠. 그렇죠. 그 마스크에 그 이제 전면에다가 이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숨진 네네. 그 이제 흑인 피해자 7명의 이름을 경기마다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붙이고 새기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사회의 어떤 이슈를 좀 보였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죠. 뭐 스포츠에서는 사실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한 문제이기는 했죠. 하죠. 예,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를 냈던 그런 부분에서 참 이 오사카 선수에게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감동적인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감동상 수상자로 꼽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뭐 스포츠 종목을 그 망라해서 이런 인권 운동에 대한 좀 의식이 좀 더 개진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저희가 외국인도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아, 그럼요. 지금 뭐 네. 저희가 이제 뽑다가 생각이 나면은 그럼 정현우 PD는 네. 어떤 상입니까? 저는 이 노력상을 주고 싶은데 사실 이 KBO 같은 이 프로스포츠 협회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경기 수 감소 없이 전 경기를 치러냈다는 점이 특히 좀 대단하다고 보는데 맞아요. 뭐 시즌 중에 2군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 전파 없이 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한 시즌을 잘 버텨준 덕분에 그렇죠. 네. 이런 일은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거든요. 시즌 경기 수 감소 없이 진행했다는 거는 뭐 최근에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선수단 절반이 감염됐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맞아요.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협회들이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점에서는 노력상을 주고 싶습니다. 프로야구 전체에게. 네. 네.
또 즐거움을 줬던 그 와중에도 웃음을 줬던 뭐랄까요 깨알 재미상 이런 상을 한번 또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걸 꼽아보면은 그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김광현 선수가 네. 그 선발 데뷔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그 1회와 2회 그 모자를 서로 바꿔 쓰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마운드에 이제 있다가 로진. 내려가다가 로진백을 이제 놓고,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약간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운 시스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순간적으로 아주 깨알 재미를 줬던, 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던 김광현 선수에게 이 상을 한번 좀 줘보고 싶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는 NC가 네. 시즌 초에 미국에서 되게 흥미로운 이슈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노스캐롤라이나랑 갑자기 자매결연을 맺고 예. 여기도 또 공룡이 트레이드 마크고 마지막에 집행검 세레머니 때는 이 미국인들이 이게 트로피인 줄 알고 맞아요. 트로피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NC가 좀 약간 올해 깨알 재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정현우 PT 야구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네. 공로상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저 이동국 선수를 아하. 네, 한번 꼽고 싶은데요. 뭐 워낙 그 K리그 데뷔를 하고 나서 500경기 넘게 또 출전을 해서 그렇죠. 228골 77도움이라는 또 대단한 기록을 냈고요. 뭐 꾸준함이 어떤 대명사였죠. 네.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록이 넘은 나이까지 필드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했고 좀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했던 모습. 이제는 그 5남매의 이제 아빠로 더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네, 제가 공로상으로 이동욱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정현우 PD는 이번에도 야구 선수인가요? 어쩌다 보니 또 아니 이제 LG의 박용택 선수도 이동욱 선수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화려하긴 한데 또 부침도 많았던. 예. 그래서 저는 이 레전드긴 하지만 빛나는 레전드라기보다는 빛나기 위해서 노력이 많았던 레전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공로상이라는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이 선수들이 딱 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또 주고 싶은 상 있으실까요? 저는 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긴 하지만 밉상 하나 주고 밉상.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최근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선수들이 개인의 의견을 표출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영향력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굴까요? 이번에 SNS 파문을 일으켰던 이 전 삼성의 신동수 선수 그리고 네. SK의 최준용 선수가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경중은 다르지만 팬들하고 이번 시즌 내내 좀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팬들의 소중함을 좀 더 느끼면서 팬들이 더욱 더 멀어지지 않게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명 더 꼽고 싶은데요. 네. 그 LA 다저스의 저스틴 터너 선수 그렇죠. 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때 월드 시리즈 경기 도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는데 우승 확정하자마자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마스크도 없이. 세리머니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징계를 안 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무국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또 밉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을 가져보네요.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죠. 뽑아봤습니다. 네.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아서 두 분에게 2020년 스포츠계가 어떤 해였는지 한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한 단어로 하자면은 예. 기뻤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포츠라는 게 사실은 이 감정의 가장 큰 표출인데 네. 올해 사회가 좀 메말라 있으니 내년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감정을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되서 찾는 그런 계기였으면 합니다. 저는 꿈 같았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너무 악몽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보고요. 그 지금 각자 갖고 있던 꿈이 내년에는 현실이 됐으면 네, 마음 놓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으면 네. 하는 그런 어떤 바람에서 꿈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